안녕하십니까. 휴먼 닥터 최현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제목을 보면 신체화 증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말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영어로는 이제 소마타이제이션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병 아닌 병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휴먼 닥터의 앞에 부분에 첫 번째부터 한 네 번째 정도 사이에 나오는 그 부분을 보시면 복통이라든가 입 짧은 아이들의 구역질, 구토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신체화 증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주 많거든요. 소아 인구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4세에서 한 16, 17세 정도 되는 소아 아이들이 복통, 구역질, 두통 이런 것들로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인구의 20% 이상이 그런 증상을 호소해요. 그러면 1,000만 명이니까 20%만 하더라도 200만 명이잖아요. 상당한 수의 아이들이 이런 복통, 구토 또는 설사의 과민성이잖아요. 과민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호소하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나쁜 병에 대한 검사를 해요. 저희가 나쁜 병이 있을지 걱정이 돼서 검사해 보면 거의 95에서 97, 8%가 정상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1, 2%만 병이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만성질환처럼 보이는데 병이 대부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아과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리적인 시민성의 원인이 많다. 맞아요. 시민성 원인. 이런 설명도 나와요. 동생이 나왔다든가 또는 이사를 갔다든가 학교를 옮겼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요. 사실은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증상들에 나오는 원인, 본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체화 증상을 일으키는 불안감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아이들인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 결정권이 상당히 없어요. 이 현대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는 상황이 아주 많이 벌어집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래서 아이의 결정권이 예전만큼 있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는 아마 부모님들은 어려서 결정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요, 잘 보세요. 엄마 아빠가 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해, 이건 하지 마. 그 아이가 결정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옆에 아이들이 발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물론 또 똑똑하고 또 결정권이 많은 아이들은 자기를 앞서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불안해지고 내가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 중에 배가 아프면서 대변을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손 들고 나가기가 너무 창피했고 또 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웃고 이런 걸 한번 경험하면 그다음부터 그 아이는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불안해하면서 이것이 계속 이어질 때 이 아이의 마음은 끝없이 소심해지고 위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의 진짜로 20%에서 30%는 예민합니다. 예민하다는 게 이해하실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당한 거를 또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리 대비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은요, 말초 감각이 되게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후각도 많이 발달돼 있고요. 냄새 되게 예민하고 미각도 발달돼 있죠. 오이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민한 겁니다. 잠도 이렇게 얕게 자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 거를 못 참는 거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 전 세계 인구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안감도 잘 느끼죠. 걱정이 많다 보니까 늘 불안해지고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또 손해를 볼까 봐, 우리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항상 외래에서 그런 부모와 아이를 만나면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 아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경험이 자기가 혼날 수도 있는 거고요. 창피할 수도 있는 거고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걸 어머니, 아버지가 미리 막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얘가 경험을 해서 겪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 아이는요,
그 아까 왜 제가 주눅든다 그랬잖아요. 그 주눅든 현상들이 쭉 가면서 결국 신체화 증상, 내 몸이 아파지는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자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큰 아주 예민한 아이들은 걱정이 많아요. 통증에도 예민하고 아주 걱정하는 그런 체질이 따로 있단 말이죠. 한번 당한 거는 또다시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바로 그럴 때 이 아이는 자기가 과거에 당했던 거를 늘 금세 끄집어내옵니다. 내가 오늘은 통증이 뭐 한 1점이 아픈데 과거에 내가 10점이 아팠다면 이 아이는 오늘 1점이 아파도 10점을 떠올려 버리니까요. 그러면 아프다고 느끼는 건 맞아요. 실제로 아프고요. 그런데 병은 아닙니다. 첫 번째 관점이 그랬다면 두 번째 관점은 부모의 관점이 되잖아요. 부모의 관점은 뭐겠어요? 내 아이가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컨트롤이죠. 내 아이를 보호하려는 컨트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을 갖다가 모두 엄마 아빠가 해버리니까 아이가 편한 게 아니라 그 아이는 늘 불안해요. 내가 뭐 할지를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 불안감은 예를 들어 틱 같은 것들로도 나타나요. 틱. 눈을 깜빡거린다든가 뭐 이렇게 목청을 가다듬는 것도 있고 코를 킁킁거리는 것도 있고 이게 소아에서는 있잖아요. 장 증상으로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공기연화증, 배가 이만큼 불러지기도 하고요. 복통, 구역질, 뭐 두통, 가려움증, 별별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틱과 똑같다고 봅니다. 이 아이를 너무 컨트롤해버리면 부모가 컨트롤해버리고 자기 결정권을 안 주면 그 아이는 이기지를 못하고 신체화 증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한테 많이 오죠. 세 번째 관점이 의사의 관점인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진료에 있어서 약간의 갑이 돼요. 이 상황을 끝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증상의 원인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의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화낼 수 있잖아요. 얘가 아픈데 뭐가 괜찮아요?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없이 행동 편향을 일으킵니다. 액션 바이어스라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변이 조금 보인다 그래서 갑자기 변비란 진단이 붙고 아이가 배가 아픈데 그 원인이 뭐 보니까 얘는 다른 균을 먹은 것 같아서 장염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초음파를 했더니 거기에 임파선이 조금 부어 있으면 사실 소아들은 임파선이 많이 늘 커져 있거든요. 근데 장감막성 임파선염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고 또 약을 주고 이런 행동 편향이 나타날 확률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원인을 못 찾겠으니까. 사실은 원인을 못 찾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검사가 정상이니까 정상이에요. 하지만 보호자나 환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왜 정상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결국 세 파트의 세 부분의 모든 관점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보여주는 그 증상 있잖아요. 그 증상은 끝에만 나타나는 거고 그 밑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또 더 밑에 깔려있는 아이가, 부모가, 의사가 보이는 그 두려움들 이 두려움들이 전부 밑에 깔려서 아이의 신체화 증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 순간 특별한 검사도 필요 없어지고요. 이상한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지 않나요? 병이 없는 애인데 왜 자꾸 약을 주죠? 내 마음이 편하려고요? 맞다니까요. 의사나 부모나 어른들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사실은 약이 필요 없는 아이한테 약을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가 아플 수 있어. 겪고 넘어봐봐. 괜찮아. 아파도 돼. 저 진짜 외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플 수 있어. 괜찮아. 병이 아니니까 너 좀 지나보면 좋아지지 않니?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꼭 얘기하죠. 그냥 무관심해 주세요. 그게 무관심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 잠깐 뒤로 물러나 주세요. 자꾸 묻지 마세요. 이 아이의 그 아팠던 기억이 사라지게 해주려면 자극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너 아팠니? 괜찮니? 너 오늘 어떡할 거야? 너 배 아픈 건 좀 나아? 자꾸 물어보면서 이 아이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뒤로 좀 빠지고 의사들은 올바른 어떤 그 맥락을 좀 알아주고 환자한테는 너가 이길 수 있다는 힘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이러면서 이런 신체화 증상은 저절로 끝낼 수 있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쓸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쓰고도요.
이 맥락을 이해하는 순간 가족은 다 행복해지고 의사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이 신체화 증상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보이는 그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바로 모든 어른들, 의사, 그리고 우리 환자의 두려움을 같이 볼 수 있어야,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한번 알게 되면요, 이 아이가 아프더라도 엄마 아빠가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너는 좋아질 거야. 그겁니다. 신체화 증상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